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바람핀 남편 고쳐쓰려 했었지만 결국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그대로 끝내버린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역시 한번 바람핀 놈은 그 거지 같은 버릇을 고칠 수 없나 봅니다. 가끔 바람피고 나서 용서한다는 말들을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결혼 전 딴 여자 몰래 만난 거 용서하기도 했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3살에 일찍 결혼한 편이고 남편은 저보다 4살 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째고요. 애는 아들 하나 있으며 지금 애는 8살입니다. 시댁은 전라도이며 저희 친정도 전라도예요. 시댁과 친정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절에 가면 같은 지역이라 편하게 명절 지내고 올 수 있었어요. 완전 다른 지역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할 텐데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위로 오빠 둘, 저 하나이고 남편 집은 남편 위로 형 하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 둘이 있어요. 이 정도로 가족 소개를 마칠게요. 뭐 다 멀리 살아서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거 없고 시누이들도 뭐 다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은 결혼 전 저랑 사귈 때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다 몇 번 걸리고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귀면서 나한테 속이고 친구들이랑 몰래 여자 만나러 나가는 건 그때 당시에도 배신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어찌 되었던 결혼한 사이는 아니니라고 생각하며 몇 번 넘겼습니다. 그때 알아차리고 그냥 뻥 하고 차버릴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제가 어려서 판단력이 흐렸던 것이 문제고 그만큼 눈에 뵈는 게 없이 남편만 들어왔던 것도 문제였겠죠. 뭐가 그리 좋다고 일찍 결혼을 한 건지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봤어야 하는데 그때 미쳤던 거겠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 몇 년 후 아이를 가졌을 때 바람피다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거짓말 하거나 없는 말 지어내면 얼굴 표정에 딱 드러나는 사람이라 쉽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또 허술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려면 완벽하게 하던가 누가 봐도 드러나게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도 못하면서 무슨 깡으로 바람을 피웠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남편의 상대 여자는 본인 회사 여직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였어요. 제 남편 회사는 직원이 얼마 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정도가 모여 단톡방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끔 회사 직원들끼리 말하는 톡방이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고 여직원 한 명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랑 눈이 좀 비슷해 보여. 너무 말랐어. 된장녀 같아. 뭐 이런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직원 얼굴을 다 뜯어 고친 것 같다라며 뭐 그런 소리도 했고요.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고쳐서 이쁘면 성공한 거지 본인이 잘 가꾸는 여자가 멋진 거야.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 여자 편을 들어주는 말도 했었네요. 뭐 여자로서 얼굴 뜯어 고친 것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말투가 거슬렸던 것 같기도 했네요. 여튼 남편이 가끔 톡을 하는데 본인 핸드폰을 잠가놓지도 않고 톡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회사 사람들이랑 톡을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살짝 신경 쓰이긴 했지만 밥 먹을 때는 그냥 폰 좀 그만 봐라 정도였어요. 제 성격상 남편 핸드폰 같은 거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거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도 싫고 본인의 프라이버시라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부부는 서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저희 부모님의 말이 제 머리에 쇠뇌가 되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여튼 저는 한번 잠이 들면 작은 소리가 나던 큰 소리가 나던 잘 깨지 않고 그냥 아침까지 골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개월수가 가면 갈수록 배는 불러오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에 뒤척뒤척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남편 폰이 머리맡에서 자꾸 윙윙 울려대더라고요. 너무나 거슬리고 계속해서 울려대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남편은 피곤했는지 폰이 울려대는 건 듣지도 못한 채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는 거예요. 저는 이미 잠이 깬 상태라 그대로 남편 폰을 들어 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 잠겨져 있지 않은 남편 폰이었어요. 폰 창을 열어 카톡 표시에 확인 안 한 메시지가 꽤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에서 온 톡들과 거래처 톡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톡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온 톡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이름은 어디 거래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은 어라? 이 여자는 접대 남편이 슬쩍 보여준 새로 들어온 여직원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뭐지?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딴 여자랑 이렇게 톡을 했다고? 라는 생각에 굉장히 빨리 뛰는 제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 참 과간이 따로 없더군요. 다옹이 안 자요? 야옹이는 집에 왔자요. 술 먹으니 더 보고 싶네? 뭐 이런 샵소리가 떠있고 그 위로 올려보니 사무실에서도 둘이서 아주 쌩 지랄을 하면서 톡질을 했더라고요. 뭐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할 짓 안 할 짓 밖에 나가서 다 하고 다니고 점심시간에도 아주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배에서 애는 더 심하게 꿈틀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단 자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오지 않은 잠을 억지로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렇게 아침이 오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같이 일어나 준비를 거들고 간단하게 먹을 거리 챙겨줬는데 그냥 힘들다고 누워만 있었더니 본인이 다 알아서 처먹고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간 후 외출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 전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사모님도 사무실에서 일하셔서 잘 압니다. 회식하는 자리에 몇 번 간 적도 있고요. 회사에 가니 남편이 놀라대요. 사장은 재수씨 왔어요? 이러면서 반기시더라고요. 원래 재수씨라는 표현이 그런데 항상 처음부터 그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잠시 남편이랑 셋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후 사장 남편 저 이렇게 회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사장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랑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나서요. 남편은 오래 일했으니 그 여자 퇴사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찾아뵀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사장도 놀라고 남편은 더 놀라면서 자기야 잘못했어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실수한 거야 이러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사장은 남편에게 너 미쳤냐고 아주 지랄지랄 남편한테 쏘아붙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는데 점점 회사가 커진 회사로 남편이랑 사장이랑 사모님이 셋이 처음에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사이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사장도 뚜껑이 열린 듯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회사 직원들 다 있는 데서 퍼부어 주려고 했지만 그럼 남편이 회사 잘리게 되거나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배에 아이가 있어 남편과 당장 헤어질 마음도 없었고요. 저도 참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멍청했던 거였겠죠. 또 남편이 싹싹 빌 줄 알고 있었어요. 귀도 얇고 뭐 하나에 빠지면 잘 따르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할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 여자가 더 달라붙어 환장한 것 같았거든요. 암튼 10년 전 그런 사건 이후 남편은 지금까지 저에게 기어다니며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용서해 준 거에 감사하며 정말 가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중 작년 10월에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시댁 쪽 장례식장에서 다 치르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 둘은 시집을 갔지만 남편 이로 있는 형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셋이 살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랑 두 분이 살게 된 거죠. 남편은 효자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긴 했어요. 시댁에 자주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치곤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댁에 자주 내려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일하고 있어서 연차 내기 좀 힘들고 눈치도 보이는데 남편은 연차를 서슴없이 써서 평일에도 내려가고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과다하다 싶었는데 남편이 형이 있어봤자 본인은 아니지 않냐며 어머니 걱정돼서 자주 가는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뭐 그래도 나한테 같이 가자라는 말은 안 하니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관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들어온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고 저는 잠이 안 와 일찌감치 아들내미 재우고 병맥주를 홀짝홀짝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필 소파 위에 있던 남편 폰이 보이질 않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윙윙거리며 저 좀 확인해주세요 라며 애타게 불러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뭔가 쏴한 느낌이 오면서 자연스레 남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머저리 같은 이놈은 잠금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톡을 보러 들어가니 너 잘 들어갔어? 나는 버스 타고 편하게 내려가고 있어. 우리 또 언제 만나지? 내가 이렇게 서울로 오니까 너무 좋다. 매번 너가 내려왔는데 사랑해. 또 보고 싶다. 너 회식할 때마다 나 서울로 올게. 뭐 이런 미친 소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너의 그 쓰레기 같은 버릇은 절대 못 고쳐 쓰는 것이로구나. 너 오늘 뒤져봐라. 이를 갈며 이놈이 씻고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씻고 나온 남편놈을 향해 고양이 대소변 모은 모래통을 들어 머리에 싹 다 부어버렸습니다. 남편놈 입으로 쳐 들어가고 아주 쌩 난리가 나버렸죠. 남편은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해했고, 저는 남편 폰을 얼굴에 들이밀며 너 동창년 만나고 다녔냐? 그럴라고 그렇게 엄마네 집 내려갔었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너랑은 이제 완전히 끝이야. 위자료 싹 다 받고 끝낼 거야. 너 애 볼 생각도 하지 말어. 이제는 용서 같은 건 없어. 알아들어 처먹었냐? 소리 질러주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아들 자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네요. 방문 앞에서 여보야 그런 거 아니야. 실수야 실수. 뭐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길래 쌩 까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들었네요. 눈 떠보니 토요일인데 회사 출근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짐 싹 다 싸서 집 밖으로 내다 놨어요. 그리고 비번 바꿔버리고 있으니 퇴근하고 온 남편이 문을 몇 번 두드리고 전화 와서는 미안하다고, 본인도 이제 할 말이 없다며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네요.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 더는 매달릴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말 안 하길래 너 땡전 한 푼 없이 그대로 나가라. 내 인생 이렇게 살게 된 대가라고 생각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알고나 있어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혼 중에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린 제 인생이 너무 아깝네요. 예전 여직원과 바람났을 때 끝내버릴 걸 후회는 되지만 그동안 아빠와 함께 지냈던 아들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지금 끝내는 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진짜 고쳐야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걸 이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아마도 저보고 바보처럼 왜 그동안 살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에 아빠 없는 상태에서 애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안 보고 살아보려 합니다. 다들 저처럼 고쳤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버리시길 바라며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